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이번 주 증시는 어땠고 다음 주 전망은 어떨지 쓱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의 주요 뉴스를 보자면은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 갔다 왔죠. 내심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나 봤더니 미중 중대 이견이 있어서 앞으로 더 소통을 해야 된다. 다만 회담은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뉘앙스를 보면 뭔가 해결된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최근 들어 이제 미중 분쟁 관련주인 히토류가 좋은 흐름을 나타낸 바 있는데 과연 내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 더 봐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쪽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 이번 주 내내 전국에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날씨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번 주는 비가 많이 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보시다시피 뚝뚝뚝 떨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다만 월요일날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낸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만 보자면은 1.4% 하락으로 적당한 하락이 나왔구나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다시피 이평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와 이제는 121선 2500 라인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여기가 만약 무너진다면은 조금은 공포스러운 장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럴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3전 또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60일 라인 노란색 라인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과연 6,800원 라인에서 지킬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잘 버티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빔이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러다 보니까 0.1% 하락으로 마무리. 그리고 매동을 보면은 좋지 않습니다. 개인만 지속적으로 매수, 외국인 연기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크다 보니까 기관의 매도도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지금 현재 1303원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하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 리스크가 마무리가 되어야겠죠.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WTI는 오랜만에 살짝 올라가는 모습 나타냅니다. 73.8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되었나?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갔죠. 하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쭉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뭐고 빠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 뉴욕 증시 미국 6월 고용지표 둔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빠졌다는 건데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 길이 그 3일 전인가 그때는 고용이 너무 잘 나와서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증시가 빠졌잖아. 맞습니다. 그때는 그랬고 그런데 이번에는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는데도 증시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순서상 보자면은 장 초반에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야 고용 지표가 나쁘대 금리 안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좀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근데, 야, 고용지표가 안 좋다는 건 동시에 악재기도 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고용지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 같진 않아. 이런 얘기가 나오며 다시 증시는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고용지표가 나빴을 때도 증시가 빠지고 좋았을 때도 빠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증시는 그냥 최근 들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질 이유를 찾고 있구나, 핑계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결국 이런 장이 왔을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은 지금 현재 위에서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서 코스피는 보합 출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쉽지 않은 흐름이 코스피 기준 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걱정 바로 이거죠. 계좌 보면 조금 갑갑해서 이거 혹시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저끼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하락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최근 들어 많이 올라서 이거는 팩트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추가 인상 걱정이 나오면서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하지만 1번 같은 경우는 이미 증시가 꽤나 조정을 받았고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1년 넘게 우리를 괴롭히던 악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악재든 호재든 시간이 흐를수록 그 힘은 줄어들기 때문에 요 녀석이 과연 증시를 더 하락시키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릿은 아직도 결국 방향성은 위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방향성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기릿의 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르분들의 생각도 각자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상반기 주식시장이 나름 좋았다 보니까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하지만 최근 2주간 하락하면서 그 상승분을 반납하며 마음이 조금 초조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무조건 사고 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최근 하락한 증시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뭔가 단타를 하거나 혹은 내가 원래 투자하지 않는 그쪽에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기업들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운전할 때도 시간 넉넉할 때 사고 나는 거 보셨나요? 무조건 급할 때 사고가 난다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무조건 사고가 날 수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증시 분위기도 안 좋기 때문에 뭘 하든 승률 자체가 낮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기업들 주식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은, 내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은 부동산처럼 팔 때 세금 및 부대 비용이 몇십 프로 붙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팔 수가 없는 자산이야라고 생각하시고 인내심을 조금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강했던 섹터는 리튬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 조선주, 그리고 히토류가 있었는데 연속성이 있을지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 연기금과 외국인이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 와중에 산 거는 나름 중요하겠죠. 첫 번째 연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프체엠, 에코프로, 삼성 SDI, 두산밥켓, 한국전력, 현대글로비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연기금이 삼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반면 외국인 지속적으로 삼전 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에코프로, 삼전, 삼성 SDI, 기아, 포스코프체, 현대차, SK하이닉스, 성우하이텍, 금양, LG엔솔을 매수합니다. 저 외국인 이번 주에 많이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2천억 넘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뭘 샀나? 삼전, 레버리지, LNF, LG화학,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삼바, 포스코홀딩스, GS건설, 현대건설을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입니다. 테슬라는 항상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가 잘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테슬라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이러한 뉴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도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에서는 전고체 파일럿을 가동한다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전고체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중국에서 견제 소식이 나왔죠. 갈륨과 게르마늄 이 두 개를 규제한다라고 얘기를 하자 우리나라에서 이쪽 관련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도 보복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거를 규제를 한다고 하죠.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봐야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날렸습니다. 혹시 모를 뱅크런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FMC 의사록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달 FMC는 베이비 스텝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또 아마도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GS건설의 차트를 보면은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차트가 나타나고 있고 전면 재시공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시장 전망치랑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죠. 그러다 보니까 서프라이즈를 내지 못했고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쭉 빠지는 흐름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레드라는 SNS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주가 이번 주 금요일날 좋은 흐름을 나타낸 바 있는데 내일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바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주요 뉴스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대통령 리투아니아 폴란드 방문, 중국 6월 CPI, PPI 발표,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초복입니다.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수요일입니다. 미국 6월 CPI 발표 매우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삼형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당연히 괴물 같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금통위가 열립니다.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AI 위크가 열린다고 합니다. 미국 6월 PPI도 동시에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입니다. BTS 전국 솔로 앨범 발매, 블랙로, JP 모건 체이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실적 발표 시즌 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일본 증시 휴장이 있고 모건 스탠리 실적 발표 있고 테슬라, 넷플릭스 등 실적 발표가 많은 것, 그리고 플러스 미국 옵션 만결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도 정말 많죠. 잊지 마시고 전부 다 청약 그 다음에 매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래쪽에 증시 일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